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또 그래도 하게 되고요. 이게 내가 나오는 뭐 네. 국제 정치학자들, 유튜버들 그 이 전쟁에 대한 평론을 쭉 들어봤는데, 예. 아 정말 안이한 분석들입니다. 오. 그냥 뭐 아예 뭐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가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도 아닐 것 같고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뭐 어쩌고 저쩌고들 이제 평론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일한 해석들이다. 이미 제가 보기에 세계는 네. 전쟁 구간의 문턱을 넘었어요. 아 그래요. 평화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 시기 끝났다. 끝났어요. 자, 그것도 어떤 전쟁이냐? 예. 지금 저기 전부 이란 이스라엘의 시선이 집중되니까 더 큰 전쟁을 지금 놓치고 계시는데 더 큰 전쟁이 있어요?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6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네.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역대급 공습이 일어났어요. 아 키이우 공습도 있었고 아니 근데 외신을 보면은 네. 지금 이 전사자 교환하고 포로 교환하고 해서 뭔가 대화가 되나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지. 그런데 그대로 하고 저기 6월 1일 날 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러시아의 그 전략 핵 폭격기를 30%를 부셔버렸어요. 그 비행기 가격으로만 환산해도 9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겁니다. 네. 그랬는데 6월 17일 날은 러시아가 가진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쐈어요. 드론하고 보복 공격을 또 한 건. 역대급이요, 역대급. 그러니까 그쪽 전쟁이 훨씬 지금 심각하거든. 아 그렇군요. 엄청나게 악화됐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6월 13일에 발생한 이란 전쟁하고 네. 6월 17일 날 대규모 공습이 있는데 장소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없을까? 영향을 준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같이 상승되는 건데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한 지역의 전쟁이 네. 여타로 확산돼 가지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막 옮기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트 하나를 빼돌려 가지고 중동으로 보냈어요. 거기다 사드 급하다. 체계도 거기가 있어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젤렌스키요. 왜냐하면 푸틴이 보기에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도 없고 중동에 집중하기도 바빠. 네. 이제 나한테 기회의 창문이 열린 거야. 모든 전력 동원해 모든 미사일 동원해서 때려. 이렇게 가니까 네. 보세요. 중동 전쟁이 유럽 전쟁으로 격화가 됐군요 거길로. 그렇지. 예. 이게 격화되는데 유럽 전쟁이 더 큰 거야.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로 4년째인데 올해 연말을 넘기면은요. 네. 이쪽 지역에서 2차 대전보다 더 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기간으로 보면. 그러면 참혹함이란 건 필설로 다 할 수가 없지. 우리는 또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전쟁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인도 파키스탄도 한판 붙었어. 아 그렇죠. 누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 충돌이 얼마나 심각한 충돌이냐면은 인류 역사상 핵 보유국끼리 교전한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이거 보면. 핵 보유국끼리는 보통 충돌을 안 한다는 게 상식인데 예. 이게 딱 한 건이에요. 근데 충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확산이 되고 있는 지금 전쟁의 구간에 들어섰다. 전쟁의 구간에 들어섰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데 그 기술이 그 드론입니다. 드론. 1인칭 시점의 전투라 그래서 그 개인이 드론을 다 조종해요.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하는 거죠. 네, 비행기 타진 않고 탄 거나 다름없이 게임하듯이.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 폭격기를 부신 방식인데 이 코드명을 스파이더 웹 작전이라 그래. 거미줄 작전이라고. 거미줄 작전.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들어가서 드론으로 미사일 발사대를 부시고 요인을 암살했거든요. 똑같아 방식이.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데 무인기를? 부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쿼드콥터라고 날개 4개 달린 드론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고 공격용으로도 써먹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니까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써먹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구글하고 미국의 팔란티아라는 네. 그 기술 기업하고 이스라엘이 협력을 해가지고 라벤더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라벤더. 꽃 이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라벤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번에 써먹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겁니까 그게? 그게 이제 그 우선은 표적을 사람 표적을 관리하고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 어디 타겟을 있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예. 저기 반드시 일과 후에 귀가하면 암살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가옥 그 집을 집을 계속 폭파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이때 그 건물을 식별하는 다른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 네. 이게 가스펠이라는 겁니다. 가스펠. 우리말로 언약, 복음 뭐 이런 거죠. 이 두 개입니다. 아하. 이걸 라벤더, 이스라엘의 가스펠. 8,200이라는 정보 부대가 이걸 갖다가 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그게 팔란티아 구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지금 빅테크랑 구글 인공지능 여러분들 많이 쓰신다고. 제미나이 뭐 이런 것도 쓰시고. 제미나이. 예.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용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이걸 가자 지구에서 실험을 계속했는데 예. 지난 2년간 이제 그 하마스 요원을 찾아내서 암살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표적을 제공하고 그러면은 인간은 그 인공지능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이걸 검증 없이 쓴 거야. 인공지능의 그 거기 표적 목록을 실험장처럼 썼군요. 실험장처럼 예. 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저기 다시 가스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마스 요원이 귀가했을 때를 폭격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많이 죽는데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집에서 집을 공격했기 때문에. 예. 주로 그래서 그런 돌아오고 건데 있어요. 10명 이상의 가족이 몰살당한 것만 해도 거의 2,000명이 넘어요. 그랬는데 이런 식의 작전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살상은 전쟁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1대 15의 법칙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네. 하마스 요원 1명을 사살하는데 15명의 민간인의 부수적 피해를 허용한다. 이 기준이나. 예. 근데 하마스 요원이 여단장급으로 중요 인물로 높아지면은 네. 이 허용치가 1대 100으로 늘어나. 이게 가자 지구에서 왜 그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는가에 대한 그 원리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드론하고 인공지능으로. 또 안면 인식 네. 기술이 있고. 고도화 시켰겠군요, 그걸 또. 그 순간 이제 이 스마트 폭탄을 그 드론에 실어 가지고 스마트 폭탄으로 써먹는 거에 완전히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희생 없이도 적의 후방에 가가지고 작전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어. 야. 승리가 내 눈앞에 있어. 여기서 이제 기술 중독기 시작이 된 거거든. 그게 네타냐후에 대해 가지고 엊그제 포린 어페어즈에서 머리 기사로 네. 재밌는 기사가 실렸는데 네타냐후의 스마트 폭탄 중독증이 지금 치유 불능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장문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마치 이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렇죠. 네타냐후는 그러니까 이 답을 새로운 찾았다. 전쟁 기술이 전쟁의 문턱을 확 낮춰버린 거야.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니까 그대로 모방을 한 건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죠. 자체가. 다음에 어디서 터질지 몰라. 이제 이런 기술은 전 세계로 퍼져.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최악의 조합이다. 하나는 골빈 놈이고 하나는 미친 놈이야. 골빈 놈과 미친 놈이 만났어. 예. 아유, 최악의.
최악의 조합이에요. 최악의.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동 평화 번영 이런 거 잘 몰라. 지 이속만 차리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져. 평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보면 돼. 네. 그런데 저기 이자가 네타냐후라고 하는 극우 망상가를 만난 거예요.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중동의 평화와 번영을 말아먹는데 딱 좋은 조합이고. 큰일 났네. 예. 그다음에 저기 푸틴과 트럼프의 조합도 똑같아. 그건 어떤 조합입니까? 그것도 한 놈은 미친 놈이고 한 놈은 골빈 놈이야. 그것도. 그것도 그래. 예. 그러니까 유럽을 완전히 말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과 유럽을 말아먹는 데는 아주 네. 이만한 조합이 없어. 이만한 조합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트럼프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2주간의 시간을 줬다 이란에.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나 그냥 공격할 거다 2주 지나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물론 트럼프가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워낙 머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저기 네타냐후한테 말려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이 기회다. 뭐 이런 네타냐후의 그렇죠.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이나 하던 작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중간 국가도 해치워 버리니까 단독으로 하니까. 강대국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기술의 변화가 왜 심각한 건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일컬어서 제5세대 전쟁 또는 제6세대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전쟁이 출현을 한 건데 네. 거기서 개인 단위로 하게 되니까 한 10년 전부터 전쟁학자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초강력 개인 트랜스 휴먼이 탄생한다. 그 이제는 개인이 어떤 그 군사력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예견했던 그게 데니얼 에봇이라는 전쟁학자인데 네. 이 사람이 쓴 책이 Fifth Generation Warfare Handbook이에요. 우리말로 5세대 전쟁 가이드야.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폭탄에 깊이 이렇게 빠져드는데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나 트럼프가 그 책에서 예견한 것 중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군사 전쟁만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전쟁은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하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는데도 지는 줄도 모르고 진다. 심리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이 전쟁을 보면 모든 기술은 그 책에서 예견한 경로를 따르지만 인간에 관한 통찰력은 저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사라진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타냐후나 트럼프가 그 이란이나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철학자가 쓴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은 나약하고 취약하며 불안하다. 그게 군중이다. 군중이 혼란에 빠지면 정권은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때 전략 폭격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많이 죽이면 전쟁은 끝난다. 그런데 그걸 했는데 그대로 안 됐다고. 인간을 잘못 이해하는 거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굴욕감, 또 인간의 어떤 그 복수 심리, 원한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주 이란을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정권 45년 통치를 끝내겠다. 정권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정권 교체하겠다.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원래 네타냐후 전략인데 미국은 달랐거든요. 미국은 억제였다고 억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정권 교체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타의 시리아나 이라크 쪽으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어떤 그 새로운 테러리즘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저 골빈놈하고 미친놈이 어디까지 분탕질을 해놓느냐 이게. 이게 이 중동 또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한참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휩쓸려 가고 있는데 예. 그래도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아까도 옆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전쟁을 뭐 더러운 전쟁, 정의의 전쟁, 뭐 테러와의 전쟁 여러 전쟁이 있었는데 네. 이 전쟁은요. 외신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전쟁이라 그랬어요. 아 영원한 전쟁. 결코 끝날 수 없는 전쟁. 끝날 수 없는 전쟁이다. 우선 트럼프가 선거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더 최악으로 갔거든. 전쟁의 불길이 여기저기 지금 타오르고 끝나긴 있고. 뭐가 끝나? 그다음에 중동 네. 가자 지구에 휴양소 짓겠다. 트럼프 타워 짓겠다. 휴양소. 그래가지고 근사하게 하고 여기다 미국이 먹겠다. 네. 아이고, 더 개판됐죠. 더 개판됐지.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 무조건 반대로 믿으면 돼. 그래서 내가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디서 그냥 이상한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게 끝날 전쟁 같습니까? 그러면 이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하면 우리도 공격 안 할게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가 전쟁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시온주의자들은 네. 이제는 중동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란을 네. 정권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역도미노 이론이라 그래요. 역도미노 이론. 네. 옛날에 2003년에 조지 부시가 맨날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라크 쳐들어갈 때 예. 그때 이라크를 민주화하면 중동 전체가 민주화된다. 그래서 이걸 역도미노. 역도미노 현상이다. 옛날에 도미노 이론은 왜 공산주의 예, 이란인데 한국과 공산되면. 이거는 민주화 확산 도미노기 때문에 역도미노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네. 개피 받지. 그렇죠. 그 개피 본 게 어느 정도냐? 아프간 이라크에서 미국이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쏟아본 돈이 20조 달러. 20조 달러. 이거 오타가 아니요. 20조 원이 아니고 20조 달러. 오타가 아닙니다 이거. 예. 그다음에 7천 명 가까이 전사했잖아요. 자살자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예. 그게 2021년 왓슨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때 당시 3만 2천 명이야. 지금 더 늘어 한 3만 6천 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한 명이 죽으면 네. 그걸 지켜본 4명이 돌아와서 죽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야. 인간이 이렇게 예.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미군만 얘기한 거고 이라크는 10만 명씩 죽어나갔거든. 그러니까 무슨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오히려 IS 창궐 하고 지옥으로 갔지. 그렇네요. 그런데 그 주장을 지금 네타냐후가 하고 있다니까. 중동 재편 질서 재편을. 이라크의 그 전례를 보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또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얼마나 지금 어떤 전쟁의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걸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유튜브나 어디 방송을 보고 너무 분석들이 아니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원히 가는 전쟁, 지옥으로 가는 전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미국이 이걸 억제를 못하고 지도력을 포기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과거 세계에는 여론의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가 전쟁을 할 땐 국제사회에서 그 명분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느냐. 네. 또 뭐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서방 국가들의 지지는 받았느냐. 네. 뭐 이런 어떤 그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고 어디서 뭐가 터지면 강대국이 신속히 모여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중재할 거냐. 이런 메커니즘, 협력의 메커니즘이란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없어.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디냐고. 그걸 누가 알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지. 아니 가자 지구에서 저런 게 이런 걸 누가 예상했습니까? 2023년 10월 7일 날 전쟁이 발생했어요. 네. 하마스가
그 저기 이스라엘을 기습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그 미국의 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어즈의 8,000자 분량의 장문의 칼럼을 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 그 중에 한 내용이 중동에 대한 파트에서 중동은 지난 20년 이래 지금이 가장 평화롭다. 가자 지구는 확실히 안정됐다. 그러면서 이걸 바이든의 어떤 외교의 승리로 얘기해. 완전히 잘못 짚었. 그래고 그 글이 실리고 네. 6일 만에 전쟁이 터져. 그랬는데 그게 그때 포린 어페어즈 인터넷판에 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반이 포린 어페어즈에 전화를 해요. 그 대목만 삭제시켜. 근데 이미 인쇄본 오프라인은 나갔거든. 그럼요. 아유. 근데 그걸 로비한 게 밝혀졌어. 그 몇 줄 빼달라고 한 게. 참. 야. 그러면 세계 초강대국도 모르는 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 예멘, 웨스트뱅크 이런 데서 전쟁이 다 터졌어요. 네. 완전히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때도 예상 못했고 지금도 예상 못했고 그러면 다음 순서를 어떻게 예상하겠냐고. 예. 내가 보기에는 살얼음판이요. 이게 그래서 세계가 전쟁의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네. 이해가 됩니다.